제가 요즘 제일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거는 제 땅 구하는 겁니다. 네. 땅 좀 구하고 싶은 동네 마을회관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네, 좀 아날로그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요즘 어디 뭐 괜찮은 땅 없는지 네. 뭐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도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어르신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을 구하는 거는 배우자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배우자를 찾는 게 쉽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도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 밖 레퍼런스,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달자 파도입니다. 요즘 갈수록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 막막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농사를 짓게 된 20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은 농부들을 위한 채널 기르고파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반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에코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에코라고 불러주시는데요. 본명은 손태원이고요. 네, 이제 에코라고 편하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강원도 영월에 살고 있고 영월에서 시골과 이 농사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목표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각각 의성이랑 영월의 청년마을 운영진으로 처음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뭐 호주로 워홀도 네. 다녀오시고 지금은 또 직접 농사지을 땅도 알아보고 계시다고 봤는데 네. 또 최근에는 기르고파 수학학원이란 유튜브 팟캐스트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사이에 진짜 근황 이만큼 쌓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근데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지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때 영호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까지 저는 이제 이른 나이에 좀 시골로 가고자 하는 저 스스로한테 네. 이것저것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시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네. 저희가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딱 한 2가지 정도 큰 목적이 있었어요. 네. 2가지 정도 큰 그죠, 목적이라고 할게요. 큰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목표인 귀농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시기였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또 이제 첫 발을 한번 내딛어 보는 데 집중을 한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사실 물리적인 공간은 영월에서 호주로 갔다가 다시 영월로 돌아온 게 끝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간에 정말 다양한 것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계속 호주에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이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어떤 한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네. 많이 해보고 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에코는 영월에 오기 전에 원래 어떤 삶을 살았었나요? 저는 그냥 딱 요약하자면 되게 운이 좋은 사회초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살던 곳은, 원래 태어난 곳이 대구이고요. 네. 계속 살았던 곳도 대구고, 직장 생활을 했던 곳도 대구였습니다. 그때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처음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네. 되게 여러 가지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스스로 뭐 열심히 했다라고 아주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분명 열심히 하셨겠지만. 근데 그거와 동시에 저의 어느 정도의 노력과 아주 큰 행운이 따라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네. 거기서 되게 즐겁게 일을 하다 왔습니다. 진짜 좋은 직장이었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어떤 다른 꿈을 품지 않았다면 평생 그 직장에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좋았거든요. 거기서 저를 너무 챙겨주시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요? 네. 그게 어쨌든 그게 정말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좋은 첫 직장을 가져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네.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터뷰분들한테 왜 서울 밖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코에게는 농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코가 왜 도시에서
그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농업을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 모든 것은 복합적이다. 네.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하고 농촌에 온 이유도 처음에는 오히려 좀 단순 명료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네. 훨씬 복합적으로 오.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크고 작은 이유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네. 정말 큰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일 처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좀 다른 공간으로 한 시골로 좀 떠나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되게 좀 이상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은 되게 좋은 직장이었던 거는 맞고요. 네.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었던 건 맞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어른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네. 멋진 어른은 네.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만의 그 멋진 어른에 네, 대한 네. 좀 기준이. 정의가 있는데 그 사실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게 저희 친할아버지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네. 그 전에 저랑 저희 형을 네, 정말 네.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더 나이를 먹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네. 너무 멋진 어른이었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단 혼자 해결 못하는 게 없으세요. 일단은 손재주도 진짜 많으시고요. 네. 뭔가 집에 예를 들면 어떤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전기나 뭐 배관이나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혼자 어디서 뭐 구해와가지고 공구로 뚝딱뚝딱 다 고치고, 그냥 뭘 하더라도 되게 그 노인의 지혜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제대로 겸비하고 계신 분이었달까요? 그런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할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나눠보진 못해서 어떤 계기로 할아버지가 그런 기술들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본인 스스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고 그리고 또 자기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할머니랑 같이 거실에서 그 네. 라디오 틀어놓고 춤추던 모습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오. 진짜 로맨틱한 네, 분이셨고 너무 낭만적이네요. 네, 진짜 낭만적이죠.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되게 사람들과 이 나누는 거에 대한 기쁨을 또 아는 분이기도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집 앞에, 저희 할아버지 집도 대구거든요. 네, 그 네. 대구에 팔거천이라는 강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 바로 앞에 그 팔거천이 흘러요. 근데 네. 거기가 지금은 되게 깨끗한 그런 농구장도 생기고 둔치로 개발이 됐지만 네. 그 전에는 그냥 강이랑 들판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네.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를 엄청 많이 심으셨어요. 항상 매년 그렇게 씨를 뿌리시고 그냥 그 원래 가만히 놔두면 그냥 뭐 풀들만 이렇게 자랄 땅에다가 코스모스를 막 뿌리셨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뿌려놓고 네. 저랑 저희 형,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같이 놀기도 했지만 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네. 그런 거를 되게 흐뭇하게 보고 계신 모습도 지금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좀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모로 정말 멋지고 네.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할아버지가 된다면 저런 모습이고 싶다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네. 네. 제가 직장에서 만났던 어른들 너무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긴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 직장에서 벗어나서 네. 어떤 사회에 시스템이 없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스스로 뭔가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다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쨌든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네. 당연히 그분들이랑 비슷한 수순을 밟아 나갈 거니까 네. 네. 비슷한 모습의 어른이 되겠지.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좀 확실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네요. 네, 사실 그때는 뭐 자립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뭐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우리 할아버지처럼 네. 멋진 사람. 그게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제일 처음 이유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농업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사실 농업은 저한테 어떤 저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네. 목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꿈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수단인 이유는 저는 사실 농업을 선택한 게 되게 전략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네. 제가 굉장히 동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멋진 농부님들이 계시고 뭐 최근에는 해외에서 농사를 짓는 되게 멋진 분들을 많이 제가 보고 있는데 네. 그분들을 되게 동경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농업을 실천을 하면서 뭐 그 농업을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일단 되게 멋지긴 하지만 네. 그를 통해서 그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들도 뭐 전략적으로 농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농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그런 영향력을 그분들이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있어요. 농업만이 가능한 어떤 그 무게감이랄까요? 그런 그렇죠.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게감도 있고 뭔가 농업이 저는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어떤 낭만을 자극하고 뭔가 경작을 하는 그런 본능을 자극하고 하는 약간 도시 사람들한테 좀 미지의 영역 네. 같은 그런 컨텐츠로서의 되게 매력도 있어요. 네.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확실히 있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그래서 농업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예전에 제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농업을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져서 뭔가 이것저것 이거에 대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좀 근본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농업에 관심을 네. 가지게 됐었고 근데 이 농업이 또 알고 보니 굉장히 좋은 컨텐츠고 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좀 이렇게 잘 뭔가 멋지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되게 좋은 수단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농업을 선택한 것도 있죠. 만약 농업보다 더 멋진 일이 있었다면 네. 거기로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마지막으로 네. 제가 농업이 저한테 수단이자 목적이자 꿈이라고 했던 마지막 그 꿈이 네.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네. 옳은 길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할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까지 꿈이라는 여지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라이코는 지금 현재도 농부이지만 그런 에코가 원하는 이상적인 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따지고 보면 농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스스로 농부 지망생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제 땅이 없잖아요. 물론 뭐 내 땅을 소유를 해야지만 내가 농부인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내가 뭐 임대한 땅이든 뭐 소유하고 있는 땅이든 내 땅에서 스스로 직접 길러보고 그리고 그 길러 먹는 게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됐을 때 네. 그때 좀 농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저 농부 지망생이다. 농부 견습생. 견습생이다. 네. 견습생이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농업을 선택했다라고도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환경 문제와 농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농업이 환경 문제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네. 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지역에서 뭐 옥수수 수확량이 몇십 % 감소를 네.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과일 같은 뭐 바나나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망고도 맞아요. 밑에서 재배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용인에서 또 그 바나나 나무를 용인에서 재배하는 바나나요? 게 성공에 또 그 기사를 봤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시설 재배를 했겠지만 네네. 근데 그게 시설 재배를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온이 좀 따뜻해져서 좀 이 온도를 유지하는데 좀 가성비가 나와야지 네.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온도가 많이 따뜻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용인까지도. 의성이 네. 원래 사과가 완전 특산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의성 사과의
사과가 재배 가능한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 자체가 점점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영월까지도 이제 올라왔고 뭐 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농업이 어떤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관성이고요. 제가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탄소 문제인데 네. 농사를 하면은 어디에서 혹시 탄소가 나올까요? 탄소가 배출이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네. 축산에서는 확실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데 네. 농업은 우선은 운송 그리고 뭐 경운기나 트랙터로 쓰는 거 또 그쵸.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고요. 네. 농업에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운송, 그거 재배를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배송하기까지 그것도 네.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도매 시장을 거쳤다가 거쳐서. 또 마트를 갔다가 또 네. 소비자한테 갔다가 하는 그런 탄소 발자국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업 설비, 네. 장비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또 있죠. 화석연료 들어가고.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이 부분을 다들 잘 모르세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돼지의 입맞춤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처음 알았었는데요. 네. 우리가 농사를 하려면 그 경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땅을 갈잖아요. 네. 네, 딱 농사 한 해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땅을 갈아놓고 거기에다가 뭐 미리 어떤 녹비작물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될 만한 뭐 작물들 뿌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죠. 갈아놓은 채로. 시골에 이맘때쯤 가면 그런 풍경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땅 이렇게 딱 그 트랙터 자국으로 쫙 갈려서 갈색 땅이 싹 드러나 있는 게. 네. 네. 근데 그렇게 풀이 원래 가득 자라고 있던 땅을 갈아내게 되면은 네. 그 땅에 그 풀들이 땅 속에 포집하고 있던 가둬두고 있던 탄소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뭐 탄소를 일부 본인이 흡수하고 산소는 또 공기 중으로 배출하죠. 네. 그 산소를 일부는 본인이 생장을 하는데 그 풀이 생장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네. 일부는 뿌리를 통해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요. 네. 그럼 그 미생물들은 그 탄소를 받고 또 그 풀이 자라는데 또 이로 뭔가를 또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탄소를 미생물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탄소를 토양 속에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 하기 위한 그 글로말린이라는 약간 단백질 같은 게 있어요. 그 탄소를 땅 속에 포집을 하는 역할을 하는 네. 그 글로말린이 이렇게 탄소를 딱 잡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경운기로 땅을 딱 갈고 지나가는 순간 그런 결합이 파괴가 되면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운기로 그러니까 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땅을 가는 게 탄소를 날려버리니까 그 땅 안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도 같이 날려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좋게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을 만든다. 네네. 근데 땅을 갈면은 정말 이점이 많기는 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저도 무경운 농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제가 스스로도 실천을 해봤지만 네. 경운을 안 하면 불편한 점 진짜 많고요. 뭐 돌 골라내는 것부터 해서 네. 정말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땅을 갈면은 네. 정말 다 편해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죠. 예를 들면 비가 오면은 뭐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간다거나 땅이 너무 야들야들해져서 부슬부슬해져서 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영양적으로는 좋은 토양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갈면은 영양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위에 퇴비를 넣고 비료를 넣고 땅을 갈죠. 그러면은 뭐 미생물이 조금 파괴되는 게 좀 상쇄가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 농사하기에 좋은 돌멩이도 없는 깨끗한 땅이 네네. 되니까. 그래서 경운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경운을 하기 때문에 네. 토양 속에 있는 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좀 지금까지는 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기는 해요. 네. 네, 진짜 우리가 점점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어쨌든 이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식량 생산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화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인류의 숙제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해 온 거죠. 지금도 그렇게 다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우리 기후가 변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되게 충격 받았었고요. 네.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농사라고 하면은 자연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네. 게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저한테 좀 오기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땅을 갈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니까 땅을 안 갈고 다시 그 이제 항상 맨 땅에 드러나 있던 그곳에다가 풀을 키우고 그 땅을 안 갈면 다시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땅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나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 그 현재 배출하고 있는 거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는 데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경운을 하던 땅을 안 갈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줄이고 멈추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 이미 그쵸. 됐어요. 네. 네, 과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의 역할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해진 게 있죠.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 상황. 네.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땅 안 갈면 되지. 자, 다 갈지 말자. 이러고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쵸.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의 가장 큰 궁극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네. 뭐 한 번에 다 바꿔 나갈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무경운을 하는 게 어떻게 좋은지 네.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알게 하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 농업과 환경 문제의 연관성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농업은 어떤 면이 있나요? 그냥 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네. 좋은 채소를 사 먹는 거. 네. 이제 조금 건강한 지구에게 건강한 방식, 우리 사람한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을 사 먹는 거. 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네, 네. 저는 훨씬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뒷받침돼야지 저같이 뭔가 이 농업을 가지고 뭐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더 도움도 많이 되고요, 사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여를 시작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내가 먹는 음식들을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네.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소비를 하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지역마다 로컬 푸드 네. 이제 직판 매장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확실히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농약을 치지 않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의 음식을 사 먹으면은 땅의 오염을 더 막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인 거죠. 맞아요. 그 로컬 푸드가 진짜 너무 좋은 제도고요. 네. 저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로컬 푸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완주도 그런데 완주.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로컬 푸드를 사 먹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저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농민들이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네. 어쨌든 탄소 발자국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네. 원래는 한 4-5 군데를 거쳐야 되는 걸 한 번만 거쳐서 그냥 사 먹는 거니까. 네. 네, 훨씬 좋죠. 환경에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도 너무 좋은 게 신선한 먹거리를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요. 저렴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렴하고. 저는 의성에 로컬 푸드 매장이 이제 있는데 거기를 너무너무 애용했었거든요. 뭐 딸기값 막 500g에 2만 원 치솟을 때 네. 거기에서는 뭐 10,000원도 안 하게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았어서. 네, 진짜 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네. 일단은 그 로컬 푸드 매대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공간을 많지 많이 않아요.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 로컬 푸드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더 많이 제도가 알려지면은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로컬 푸드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소비자로서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맛도 훨씬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농부 견습생으로서 네. 내가 농업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내가 농부가 되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예비 농부 견습생이나 농부 지망생들에게 에코가 어떻게 이 농업을 배우고 해오셨는지 네. 들려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도시농업 하는 걸로 농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도시농업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텃밭을 10평씩 이제 분양을 해준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농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환경 문제에는 조금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깊어지다 보면 농업에도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수막이 있는 걸 보고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서 조금 가꾸고 또 네. 집에 돌아와서 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사실 차도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거기가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어요. 걸어가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미니 약간 전기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고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중간에 있는 그 어떤 거를 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통 2통씩 이렇게 싣고 거기에는 물 주는 시스템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물 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뭐 있었대요. 근데 어떤 뭐 일이 있어서 더 이상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각자 자기 물을 떠와서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농사를 좀 지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물을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떠와서 하라고 하니까 저 같은 차도 없는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말통 2개에 물 꽉 채워가지고 그거 잘 나가지도 않는데 10km로 이렇게 시속 10km로 이렇게 막 끌고 오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어요. 와 진짜 열정이었다고. 네. 그만큼 근데 힘들었는데 네.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배우는 점이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 힘든 게 다 상쇄될 만큼.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그거를 잘 키워가지고 네. 수확을 해서 집에 가져와서 요리해 먹고 그리고 뭐 상추 같은 거 좀 뜯어서 회사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네. 이런 게 진짜 너무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엄청 잘 관리를 하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체력에 많이 붙여서 막 몇 주씩 못 갈 때도 있었고 그러고 가고 나면 완전 정글돼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좀 요령도 없었고 하나하나 다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서 제대로 가꾸진 못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첫 연습이 되었네요. 네네네. 그거를 통해서 나 농사 한번 좀 지어봐도 될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농사를 그럼 한번 배워봐야겠다.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고 그 생각으로 우프 활동을 하셨다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프는 어떤 활동이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네. 일단은 그 직장을 제가 그만두고 그 우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된 큰 뭐 계기 중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그 10평짜리 텃밭 가꿔보는 거였고요. 거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즐거움, 희열 같은 걸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갑자기 뭐 대학교를 가서 뭐 농사를 전공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막연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이론적인 공부 말고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농사라는 걸 지어서 좀 어떻게 다들 행복하게 살고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파밍 보이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제 나이 또래 그 청년 3명이서 그 우프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우프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이 우프나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조금 과감하게 좀 철없는 결정을 지금 생각해보면 내렸던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네. 어렵기도 하고. 그쵸. 좀 두려운 게 없었죠. 네. 뭐 지금 그만둬서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 네. 뭐 다시 직장 구하면 돼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 우프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게 World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뭐 전 세계에 있는 유기농 농가에서의 경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그냥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유기농 농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좀 일손이 필요해. 네. 그러면 이 우프에다가 나를 호스트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네. 좀 심사를 통해서 그 호스트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처럼 농사를 좀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좀 농사를 뭐 일을 좀 도와주면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호스트 리스트를 보고 네. 선택을 해서 내가 거기에 얼마 정도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서로 오케이가 되면은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돈을 받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딱 일손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선 저한테 숙식을 제공을 해주고 네. 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뭐 말하자면 노동력 교환 프로그램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반멍 프렌즈가 운영되던 방식도 우프와 같았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반만 프렌즈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똑같은 방식이긴 하네요. 네. 근데 우프는 조금 더 엄격해요. 그 기준 자체가. 네. 우프 호스트로 등록이 되려면 그 게스트들이 다 별도로 지낼 수 있는 공간도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고. 1인을 위한 그렇죠. 1인실이 있어야 뭐 되는 거예요? 일행이면은 이제 같이 지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한 번에 두 팀, 세 팀이 왔다. 그럼 네. 세 팀이 왔으면은 세 팀이 따로따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우프를 할 수가 있어요. 호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 농가나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기농을 실천을 해서 뭔가 어쨌든 환경적으로 좀 기여를 하는 네. 그런 농사를 하는 농가들만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우프를 이제 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의 여러 지역들을 한 달씩 오핑을 하면서 돌아다녔었고요. 그때 그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저는 지금도 만약에 누가 내가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혹은 그냥 농사에 대한 뭔가 막연한 어떤 꿈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당연하게 우프를 권해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스스로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이게 뭐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1년에 연회비 5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다닐 수 있어요. 1년에 5만 원을 내면은 그렇죠. 전국 어디든 전 그렇죠. 세계 어디든 전 세계는 아니에요. 전 세계는 또 그 나라마다 따로따로 회비를 내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호주에 또 한 5만 원 정도 되고. 네. 근데 그래도 저렴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걸로 해외여행을 전 세계 여행을 하는 친구들을 저는 또 만나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우프하다 프랑스 친구 만났었는데 네. 그 친구도 그렇게 여행을 하는 중이었고 너무 좋죠. 숙소비 안 들고 밥값 안 들고 네. 대신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니까. 네. 또 동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완전 가까이서 그러네요. 느껴볼 수 있고 네. 이제 정말 진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네.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호스트 분들은 좋은 분들일 것이다라는. 네, 맞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호스트 그 리스트에 보면은 네. 그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뭐 언제부터 농사 지으시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요. 네. 그것들을 보고 내가 정말 배워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나의 좀 뭐 이상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이제 배워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네. 저는 정말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뭐랄까요? 항상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너무 당연하게 뭔가 배움을 위해서는 뭐 학교에 등록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이제 이론을 배우고 약간 이런 게 당연화된 지금 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실전 삶을 배우고 네네네. 돈이 오가지 않고 이런 게 또 너무 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지만 네. 돈 외에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서로 정말 많이 주고 받는 거죠. 네,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교환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탈할 수 있는. 그렇죠. 화폐라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하는. 예, 그 안에는 뭐 어떤 경험, 노하우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고, 혹은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있는 그 평화로움을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우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코의 기록급파수 학과관에 네.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멍에 그렇게 해서 결국 합류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해요. 이제 네. 퍼머컬처를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된 건가요? 퍼머컬처를 배우고 싶어서 반멍에 왔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퍼머컬처를 잘 몰랐거든요.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반멍에 오게 됐던 것도 사실 우프를 통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멍이 우프 호스트 농장은 아니었는데 우프에서 그 팜가드닝 프로젝트라는, 그러니까 팜가든, 그러니까 농사와 정원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 교육을 받는 거를 영월에 있는 내 마음의 메가집이라는 그 호스트 농장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 농장으로 그때 반멍이 지정이 돼서 반멍에 제가 실습을 일주일 동안 하러 왔던 거죠. 그래서 와서 그때 김지현 대표님, 저희 호미를 만나서 뭐 이것저것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반멍이 나뭇잎밭 이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걸 좀 뭔가 좀 채워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직 뭔가 심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같이 여기에 뭘 심을지, 어디에 뭘 심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공부하는 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퍼머컬처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농사라는 거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그거를 결합시킨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퍼머컬처 교육을 그 1단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퍼머컬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반멍 대표님, 김지현 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영월에 결국 지금 정착을 하게 되셨잖아요. 연고가 없는 이 영월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뭐 힘든 건 없었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저는 영월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온 게 이제 영월이기도 하고, 이제는 영월의 지리도 너무 익숙하고요.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저한테 정이 든 동네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저는 딱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반멍이라는 비빌 언덕이 좀 너무 있었기 든든한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애초에 뭐 영월에 제일 처음 갔던 농장은 뭐 또 반멍은 아니었어요. 저기 영월의 무릉도원 면에 있는 지금은 설구산방이라는 농장, 그 숙소 운영하시는 거기 농장에 처음 우프를 하러 갔었고, 그 다음에 갔던 게 그 팜가드닝 교육받은 내 마음의 메가집이고, 세 번째로 왔던 게 반멍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영월에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반멍을 통해서 좀 이것저것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영월에 이제 뭐 공무원분들 당연히 만나고, 영월에 좀 재밌는 활동들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 정보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영월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좀 지원 같은 거는 반멍의 공간을 제가 빌려서 다 썼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제 집처럼 썼어요.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좀 매력을 느꼈고 그 지역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먼저 그 지역을 탐색을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사실 똑같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최소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는 살아봐야 된다. 한 달도 저는 짧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방법으로 뭐 그냥 뭐 지역에서 하는 뭐 한 달 살기, 몇 개월 살기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냥 어디 직장을 구해서 뭐 농장에 특히 귀농을 하고 싶다면 농장에 일자리를 구해서 그냥 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웬만한 농장은 숙소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농장을 통해 이어진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어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일자리를 한번 구해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 없이 네. 영월에 잘 지금까지 지내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디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적응할 수 있을지 외롭진 네. 않을지 걱정되는 분들은 좀 그렇게 숙소가 제공되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는 지역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의성에서도 저도 별로 어려움 없이 적응을 했던 게 저희는 막 농사를 짓거나 완전 그런 공동체의 문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 숙소를 저희 직원들 참가자들이 모두 공유를 하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네. 뭔가 더 외롭지 않게 재밌게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청년들이 지역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가든 그런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제 그 지역 자체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물론 지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청년들한테 찾아가서 네. 나 여기 정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은 네. 이미 그분들 많이 노하우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거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막 거절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 되게 많이 환영해 줄 것 네.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경로로 편하게 영월에 정착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죠. 여러 농장들에서 일하신 거를 봤는데 워홀도 농업을 배우고 싶어서 갔던 거였어요? 일단은 그게 제일 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귀농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사실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동시에 이제 여행도 좀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조금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호주가 지금 반봉에서 하고 있는 이 퍼머컬처의 발상지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딱 정립이 된 거는 호주에서 네. 정립이 되고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선진 사례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배워볼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거고요. 제일 큰 목적은 돈 벌러 갔습니다. 그렇구나. 기존에 퍼머컬처를 이제 해왔는데 호주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큰 그쵸. 농장에서 뭐 관행농으로도 아, 해보시고 그쵸. 막 목화농장에서도 일하셨던 걸 봤고 그래서 좀 가치관의 충돌도 있고 동시에 또 배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했어요. 가치관의 충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자주 있었고요. 제가 일했던 농장이 제가 그 농장 딱 그 필드에 나가서 네. 일을 했던 거는 사실 체리 농장밖에 없기는 해요. 그 외의 농장들은 어떻게 보면 2차 가공하는 데 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카 같은 경우에도 모카를 수확하는데 제가 가진 않았고요. 네, 네. 수확된 모카가 이제 저희 공장으로 와서 가공이 돼서 이제 수출이 되는. 네. 그래서 가공하고 수출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 블루베리 네. 같은 경우에도 수확한 블루베리가 저희한테 이렇게 딱 박스에 담겨서 오면은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마트로 이제 보내는 그런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몬드에도 있었고요. 오. 근데 어쨌든 다 엄청 큰 회사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받아오는 그런 과일들, 그런 채소들도 전부 다, 그런 견과류들도 전부 다 엄청 대규모의 농장에서 다 들어온 것들이죠. 호주의 대부분의 농업은 그런 식으로 근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규모의, 농장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면서 호주에 자체적으로 내수해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 생산해두고 또 수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사이즈가 네. 진짜 말도 못해요. 진짜 차로 가도 끝이 없는 그 농장들이 다 계속 목화고 다 계속 뭐 블루베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농업 자체가 제가 처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농업과는 완전히 그냥 반대급부에 있는, 완전 반대에 있는 형태의 농업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농장을 뭐 이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일종의 근로자지만 네네. 노동자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에서 제가 기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어쨌든 돈을 벌러 호주에 간 거지만 마음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랬을 인스타에 것 막 같아요. 새벽에 막 글도 적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내 노동력을 쓰고 있는 건데 뭔가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진짜 인스타에 막 글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막 배울 점은 정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줬죠. 왜 농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세계는 이런 식의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그 고민을 조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됐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책도 더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대규모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확실히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도 많이 겪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변화에 어떤 결론이 있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제가 이런 대규모 농업에 대해서 네. 사실 마냥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하려는 농업과 전혀 다른 반대에 있는 농업이고 제가 이 농업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원인 네. 그 자체인 농업의 형태이다 보니까 정말 대량으로 재배하면서 대량으로 농약 살포하고 네. 네, 대량으로 이제 수확해서 시스템으로 다 보내고 그런 건 탄소 배출 엄청 나잖아요. 네. 토양도 많이 파괴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스스로 나는 뭐 그런 농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라고 뭐 얘기는 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그냥 다 없어지고 다들 우리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농사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생겼고요. 근데 이게 더 자세히 알면 알게 될수록 네, 네.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쨌든 그 역사의 흐름, 네.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해온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어쨌든 우리 인류가 이제 계속 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발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에서 발생한 그냥 하나의 좀 시행착오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된 거죠. 원래는 이게 약간 악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또 하나의 실수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런 농사를 지을 거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게 뭐 연결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농업도 네. 사실 나아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점점 대규모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시골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근 몇십 년간 정말 쭉 떨어질 거예요. 네. 뭐 절반 이하로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감소해 왔지만 그 네. 곡선이 훨씬 더 훨씬 더 경사가 심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그만큼 확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인구 네. 자체가 또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농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점점 더 기술 집약적으로 네. 더 대규모화해서 호주처럼 그렇게 시스템화를 하면은 사람이 많지 않아도 네. 기계만 잘 갖춰 놓으면 그렇게 다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도 계속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좀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네. 그런 실천하는 농민들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방향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저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에 반대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더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도 더 확실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대농으로 가는 과정 하에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되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좀 네. 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더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농사 지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으로 뭐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영향력을 키워서 네. 거기에 조금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호주 다녀오고 나서 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가치관의 변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호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네. 사람들의 그런 심적인 여유에도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심적인 그 여유도 어떤 물론 공간적인 여유 그리고 뭐 금전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 봤을 때 그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그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보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네. 충분한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식으로 풀어서 또 설명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진 것 아니다 잠시만요. 가진 것 그리고 가진 것 빼기 기대치는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딱 공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항상 좀 요즘 새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는 게 그게 호주에 갔다 와서 좀 그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예를 들면 50인데 네. 기대치가 10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0이진 거거든요. 네. 그럼 나는 마이너스 50만큼 행복한 거고 뭐 가진 게 10인데 기대치가 빵이에요. 그러면 저는 10만큼 행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 식 자체가 그 기대치 자체가 좀 다들 적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을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움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도 많이 들고 네.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제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기대치를 줄이고 가진 거는 충분히 늘릴 수 없지만 가진 거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만큼 가진 게 없으면 기대치를 더 낮추자. 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거를 호주에 갔다 오고 나서 좀 더 저의 큰 가치관으로서 정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를 낮춘다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거, 난 못 누리지만 괜찮아. 이러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평균, 이 정도는 해야 뭐 성공한 삶, 이런 게 너무 올려치기 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나는 뭐 도태된 거야.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만 모두가 받아들이면은 괜찮아지는 건데. 맞아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기대치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높은 이유가 네. 그 본인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공감해요. 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네, 네. 그리고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 기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높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자기 객관화를 충분히 하고 그 기대치를 다시 바라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네. 뭔가 그 학습된 기대치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대치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새겨놓고 사는 충분한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게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온 그 문장이거든요.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네. 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좀 여러 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네. 정말 너무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저도 적어놓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저 나중에 저 집 지으면 거기다 이렇게 아. 써놓으려고 이렇게 대문 앞에 현관에다가 이렇게
네, 그럼 좀 에코가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네. 20대 영월에서 사는 농부 견습생의 일상은 어떤지 한번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탐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봤어요. 아까도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뭐 탐조 모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탐조 모임을 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드릉드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스템이 갖춰지면 사람들한테 또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도 데리고 나가 보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탐조는 뭐고 어떤 게 그렇게 매력적인지 궁금해요. 탐조는 뭐 쉽게 말하면 진짜 그냥 야생에 있는 새를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다입니다. 네. 그게 다인데 이게 재미있는 이유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탐조를 하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제가 유일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게임이 있거든요. 네. 저도 게임을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하면 금방 질리고 잘 못해서 제가 유일하게 오래오래 하고 있는 게임이 포켓몬고예요.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처음 출시돼서 막 엄청 핫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저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뭐 이게 뭐 센 포켓몬 모으고 뭐 해서 사람들 배틀에서 이기고 이런 거 네. 별로 관심 없어요. 도감을 채우는 거. 아. 그냥 내가 모든 포켓몬을 다 만나보고 네. 그 포켓몬을 잡았다는 거 기록을 남긴 게 아. 저한테는 너무 재밌거든요. 네.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이 게임일 뿐이지만 네.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거기에 엄청 큰 시간을 투자하진 못해서 네. 아직도 거의 많이 못 모았는데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네. 저는 그 탐조도 약간 이 포켓몬고 하는 것처럼 사실 새 도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야생의 이런 자연을 관찰하는 거를 네. 좋아하긴 했습니다. 원래부터. 뭐 식물들이 있으면은 뭐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무도 지나가다가 멋진 나무 있으면 막 만져보고 한참 쳐다보고 네. 그냥 곤충도 이렇게 막 신기한 거 있으면 들여다보고 그냥 그런 게 원래부터 그랬는데 새에 갑자기 이렇게 확 빠지게 됐던 거는 유튜브에서 그 새덕후라는 분이 있는데 네. 새덕후란 채널이 있거든요. 그분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새라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 저도 스스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포켓몬고에서 느꼈던 그런 그 즐거움이 점점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이 새를 만났고 네. 또 그 다음 날엔 또 요 새를 만났고 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이 똑같은 새를 만나면 나 지난번에 저 새는 봤어.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새 만나면 나 또 새로운 새 추가됐어. 이렇게 되면서 실제 그 도감이 있진 않지만 제 네. 머릿속에 그 도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오. 이번엔 이 새 봤으니까 추가, 선명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도감에 네. 얼만큼의 새가 들어있나요? 그게 근데 제가 호주에서 네. 처음 탐조의 이 즐거움을 알았어요. 호주의 새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맞아요. 호주 새는 우리나라 새들이랑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좀 크고 네. 화려해요. 앵무새 새들이 그냥 우리나라 비둘기처럼 막 이렇게 다니고요. 그 앵무새 종류도 진짜 많고요. 네. 모든 새들이 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처음 재미를 알게 됐고 그래서 관찰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호주새 도감은 되게 많이 샀어요. 지금. 네. 진짜 제가 사진으로 기록한 것만 해도 한 150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새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네, 네. 이제 뭐 한 30종 정도 관찰했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혹시 에코의 최애 새가 있나요? 호주새 아니면 한국새? 뭐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네. 호주새 중에 꼽기 너무 힘든데 지금 이걸 선택을 해야 되다니 그 요정 굴뚝새라는 새가 있어요. 호주에. 이름부터 너무 네. 귀엽네요. 네, 너무 이름도 너무 예쁘고 네. 영어로 뭐 fairy wren이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네. 요정 굴뚝새가 호주에서는 좀 비교적 흔한 새예요. 우리나라의 약간 뱁새처럼 보이는 그런 새인데 네. 근데 색깔이 얼굴이 이렇게 파랗고 네. 거기에 까만색 줄무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자연에서 이 파란색이 사실 되게 귀한 색깔이에요. 파란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자연에 네. 생각해보면. 눈에 딱 띄기 쉬우니까. 맞아요. 뭔가 생존에도 사실 그렇게 엄청 유리하지도 않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미에만 초점을 맞춘 색깔인 거죠. 이게 뭐 실제 생물학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새를 저 호주에서 처음 봤을 때 요정 굴뚝새. 네. 저는 제가 엄청 희귀한 새를 발견한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고 네. 이런 새가 자연에 뛰어다닌다고 이런 거를 막 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 흔한 새였던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갈 때마다 마주치면은 너무 기분 좋고 네. 너무 귀엽고 한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하늘색도 너무 예뻐요. 걔들이 구애를 할 때 그 네. 꽃잎을 물고 와가지고 조그마한 꽃잎을 아, 이렇게 귀여워. 안고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구애를 하는 새들이 좀 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전해주는 새들. 네. 요정굴뚝새가 그 딱 대표적인 새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해보면 네. 그 사진 되게 많이 나와요. 작은 꽃잎 물고 와서 네. 암컷한테 주는 그런 사진들. 그런 게 너무 낭만 있기도 하고 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새고요. 네, 진짜 최애새로 꼽자면 여러 가지 후보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탑은 요정굴뚝새인 것 같습니다. 목걸이도 샀었어요. 아, 정말요? 요정굴뚝새. 너무 좋아해요. 최인정입니다. 밥멍의 일상 엿보면은 정말 매일 모든 멤버들이 함께 농사 짓고 함께 밥 해 먹고 이렇게 모든 일상을 공유하면서 공동체처럼 지내는 것 같던데요. 네. 에코의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일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호주에서 돌아오고 나서 네. 다시 밥멍에 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아직 엄청 농사로 바쁜 시기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처럼 막 지내지 못했지만 뭐 원래 이제 농사하는 시기가 되면은 일상이라 새벽 일단 5시쯤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농부의 하루는 일찍 시작하죠. 5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오, 필요하면은. 네. 보통은 한 5시쯤 일어나서 나가서 밭일을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이 그때그때 있겠죠. 네. 밭에 나가서 뭐 풀을 벨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종을 더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심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한 11시쯤 되면은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요. 네. 잡니다. 네. 샤워를 하고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필요하면 일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밭에서 할 일은 다 끝났다면 그냥 컴퓨터로 뭐 할 수 있는 일, 네. 작업 같은 거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하면은 그렇고요.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제 일을 하고 와서 같이 이제 밥 먹는 식구들이랑 뭐 이제 밭에 여러 가지 채소가 많이 있을 때는 그거를 네. 수확을 해서 같이 여기 있는 공용 주방 공간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솔직히 나가 사 먹기도 해요. 그게 진짜 완전 농번기 때. 네. 진짜 너무 힘들면은 진짜 사실 뭐 밥 해 먹는 거 좋지만 네, 너무 힘들면 나가 사 먹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보통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농사가 엄청 바쁠 때는 그렇고요. 좀 비교적 덜 바쁠 때는 여기에 모여서 같이 이런저런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뭐 책도 읽고 뭐 기타도 치고 뭐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보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작물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삶이 주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와, 그거는 사실 제가 아직 좀 답할 수준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그게 좀 자급자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수확해서 그거를 바로 요리해서 먹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삶을 동경을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평생 살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아직 그 말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그 내가 직접 키워서 내가 요리를 해 먹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큰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준 가치도 충분히 있어요. 네, 내가 농사라는 행위 자체가 뭔가 좀 원초적인 행위잖아요. 네. 내가 씨앗을 심고 그냥 어떤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화폐 교환 없이 내가 씨앗부터 길러서 내가 가져와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먹을 걸 조달해서 사는 네. 그런 뭔가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가 키워서 내가 직접 요리해 먹는 행위가 내 삶과 정말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네. 그때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직접 내 밭에서 어떤 작물을 직접 키워서 요리를 해 먹고 그거를 통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네. 나의 가족들도 그 채소, 그 내가 키운 작물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내 이웃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네. 그리고 그 이웃들도 나에게 좀 어떤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게 내 삶 자체가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됐을 때 정말 그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도 좀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멋진 삶이죠. 저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대로 경험을 해보진 못한 것 같지만 네. 스스로 지금 아직 현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내 삶과 정말 합쳐졌을 때 네.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놀러 와서 얻어먹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언제 제가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제가 싹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취향 다 조사해가지고 저도 기대가 되네요. 한 3달 전에 얘기해 주시면은 네. 원하시는 작물을 키워서 제가 와.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와 만약에 엄청난데요? 초당 옥수수가 뭐 네. 한 10월쯤 먹고 싶다. 네. 심어 미리 준비해. 와 이건 뭐 파인다이닝보다 더 그렇죠. 어디서도 느껴볼 수 네. 없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와. 한 일주일 전에 연락 주시면은 준비되어 있는 걸 먹어야 되지만 한 반년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완전 맞춤형으로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와 밭을 세팅해서 그렇죠. 너무 여기 딱 좋네요. 여기 연인 공간 여기 건드리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딱 이 펜스 쳐놓고 그런 식으로. 좋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괜찮을 것 같기도. 1년 동안 준비하는 파인 네. 다이닝 되게 너무 멋있지 좋은데요? 않아요? 네. 1년 전에 미리 예약받고 딱 미리 딱 준비한 걸로 갖고 네. 오는 거죠. 괜찮을지도 진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질문이요. 네. 앞으로 직접 농장을 운영할 생각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1년 전에 예약한 파인다이닝? 그것도 일단 너무 괜찮은 생각 같아서 네. 한번 긍정적으로 더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네. 일단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질문이 앞으로의 계획이 맞나요? 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 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 네. 일단 지금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거는 제 땅 구하는 겁니다. 네. 요즘 계속 제가 어디 땅 좀 구하고 싶은 동네 마을회관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네, 좀 아날로그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요즘 어디 뭐 괜찮은 땅 없는지 네. 뭐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땅도 요즘 열심히 구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물도 보고 있지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제 땅을 구해서 빨리 저의 농사를 시작을 해보는 게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땅을 구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땅을 구하기까지 과정이 네, 어렵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제가 뭐 땅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구하는 거는 배우자를 찾는 거랑 똑같다고. 배우자를 찾는 게 쉽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고 엄청 심사숙고해야 네. 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땅도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운명의 땅을 만난다는 거. 운명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운명의 땅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건데 하긴 근데 그게 맞네요. 배우자가 이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구한다면 맞아요. 땅은 내 평생을 함께할 그 터전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네. 운명의 배우자랑 과연 살까? 그긴 또 하죠. 아닌 사람도 사실 분명히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네. 뭐 스스로 운명이라고 느끼면 그런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땅도 꼭 내가 운명의 땅이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완벽한 땅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는 네. 조금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점,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땅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좀 더 네.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그게 안 되죠. 네. 에코는 어떤 땅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네. 네. 이제 농장은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뒤로 집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을 그리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거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을 봤을 때 네.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 네. 내가 여기 어떤 집을 짓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온실을 짓고 싶다거나 했을 때 그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충분히 나오는지 그리고 뭐 도로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인 거죠. 네. 제일 먼저 나의 느낌을 찾고 있는데 네. 느낌이 오는 땅들은 몇 개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제대로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네. 걸리는 게 너무 많고 막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네. 그냥 잊어버린 땅도 몇 개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땅을 구하면은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그 계획. 지금은 사실 계획이 이게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계속. 지금 제가 혼자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준비하고 있는 세라가 있는데 네, 여자친구고 아마 곧 결혼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전 그 결혼식도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혼자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계속 또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고 또 둘의 또 가치관도 좀 바뀌고 계속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는 네, 큰 규모로 시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되게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친환경적인 농사, 퍼마컬처도 어느 정도 퍼마컬처에서 필요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적용시키고 제가 이외에 배웠던 다른 친환경적인 농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다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그런 농장을 네. 운영을 하면서 뭐 꾸러미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농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그냥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사실 보는 관점이 제일 많잖아요. 네. 뭐 그냥 우리 주변의 밭들만 둘러봐도 그렇죠. 저기에 내가 굳이 가서 뭔가를 뭐 한다. 뭐 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고 딱 진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네. 되는데 저는 밭도 충분히 멋져질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특히 제가 보고 있는 외국의 그런 제가 동경한다고 했던 멋진 농부님들 뭐 영국에 있는 찰스 다우딩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휴 리처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농장을 보면은 너무 놀러 가고 싶어요.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저기에 가서 네.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차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런 식의 뭐 정원같이 아름다운 농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농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어떤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이 오고 싶은 농장을 네.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 거기에 필요한 수단으로 뭐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겠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카페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그 목표는 뚜렷합니다. 찾아가고 싶은 농장. 완성이 되면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개월 전에. 네. 6개월 전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환경 문제가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면서 자급자족이나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은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직 주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참 그런 청년들이 생긴다는 거는 일단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요. 진짜 그냥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재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잘 생각했다고 뭐라고 네. 하고 싶은데 또 마냥 그렇게 응원을 해주기에는 제가 또 그런 성격도 아니고 제가 T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P입니다. ENTP예요? 네. 아, 나랑 똑같네. 많더라고요. 청년만 네. 하시는 분들 중에 ENTP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T 성향에 굉장히 몰려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항상 해주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은 조금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시골에 와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뭐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혹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네. 본인만의 어떤 생각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시골에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이 환경 문제에 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 뭐 단체로 운영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뭔가 목적이나 생각이 무해한 있겠죠.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냥 시골에 가서 뭔가 도시에서 배출하는 그런 쓰레기들 많이 배출 안 하고 그냥 좀 자급자족하면서 네. 좀 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막연하게 생각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가서 그냥 나 혼자 아니면은 뭐 나랑 내 가족만 그냥 진짜 그 무해한 삶을 살면은 내가 거기에서 충분히 만족이 될 것인지 그게 나의 목표인지 아니면 내려가서 정말 내가 이거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이 환경 문제라는 거에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기만 해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내가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고다질 거예요. 꼬불꼬불 돌아가지 않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처음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했었거든요. 가서 무해한 삶을 그냥 소박하게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크고 네. 동시에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컸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발 조금 담그고 저 일도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네. 나의 이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그분들은 조금 더 명확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딱 확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딱 나아갈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농사를 진짜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프 해보세요. 진짜 저는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네. 그거를 하면은 아마 당신이 그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호스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 보세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지금의 삶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거에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너무 바쁜 시기엔 가지 마세요. 너무 바쁜 시기에 가면 그분들 대화도 못하고 예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기는 조금 피해서 가서 직접 들어보면은 본인의 가치관이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생각이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프를 먼저 해보는 게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저보다 누군가 와서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제 사업이 엄청 크게 번창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크게 없고요. 뭐 되면은 그렇게 되는 대로 살겠지만 안 돼도 상관이 없고 대신에 누군가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같이 영향력을 더 많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발 저보다 더 잘 먹고 잘 사세요. 와가지고 멋진 일 하면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